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서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도지사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등의 일탈 행위로 지방자치체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를 지도 감독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계약을 한 미국 거주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주거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캠퍼스 인근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기숙사 추가 건설이 무산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의 대학생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모텔방을 구하거나 차에서 잠을 잔다고 26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물던 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주택 대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어리어를 기준한 한 대학생의 실제 상황을 전했는데 그곳의 원룸 시세는 월 3,700달러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톰프슨이 생각한 예산 750달러로는 투룸에 5명이 사는 가장 싼 매물도 구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모텔이나 자동차에서 숙식을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이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지금 대비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영국 더 타임스는 빌 게이츠가 다음 달 출간하는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까 해서 전염병 예방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기억하는 지금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츠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연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글로벌 팬데믹 예방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직에는 전염병학, 유전학, 약물 및 백신 개발 등의 분야의 정직원 3천여 명이 필요하며 감시, 경보, 억제 지원, 확진자 규모 등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정책 권고와 훈련 표준화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맞사위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조영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맞사위 46세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B여성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성 B씨는 별도의 마약 혐의가 더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허베이 성채난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주택 출입문 열쇠를 일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채난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전형 멈춤 관리에 돌입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허베이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채난시는 앞서 10차례 핵산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채난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방역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에게 자택 출입문 열쇠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중국 온라인 매체 왕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열쇠를 문 밖에 꽂아두면 방역 요원들은 밖에서 문을 잠근 후 열쇠를 걷어간다고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열쇠를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들의 문을 밖에서 봉해 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SNS에는 채난시 아파트 단지 주민위원회가 발송한 열쇠 일괄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은 경찰 기관에 이송될 거다라는 통지 글이 담긴 채팅방 캡처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수입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유명무실한 공영방송 제어가 제도는 폐지됩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복지 확대와 함께 K-팝을 비롯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준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라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형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 통화인 루블러로 요금이 지불되기 전까지 가스 공급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스 공급 중단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는 가스 요금을 루블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 BBC는 이날 폴란드로부터는 공급 중단을 확인했지만 불가리아의 공급 중단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공급 중단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올 때 비용을 미리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낸 분량만큼 공급이 이뤄지고 나면 추후 공급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직원 약 40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가 단독 입수한 CDC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CDC 직원 382명이 백신 접종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9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9명은 CDC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CDC 전 직원 12,790명 중 약 3%가 백신을 전혀 맞지 않았거나 한 번만 맞은 셈이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CDC의 정보 공개 담당 사무관 로저 안도가 에포크타임즈에 보낸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 FOIA에 따라 행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기관은 정보자유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사무관을 임명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취재진은 지난 3월 CDC의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청구했으나 안도 사무관은 2021년 12월에 공개한 자료가 가장 최근 것이며 청구한 자료 일부는 현재 사용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CDC 상급기관인 미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곧 상황이 달라졌으며 안도 사무관은 별다른 해명 없이 추가 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CDC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직원 39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399명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5,810명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직원의 3% 수준이지만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CDC의 열렬한 참여의식을 볼 때 백신 접종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의문을 남긴다고 동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2% 이상 더 떨어진다면 당장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IMF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 WEO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는 4,199만 4,839원, 일본의 올해 1인당 명목 GDP 전망치는 444만 9,522엔으로 추산됐습니다. 100엔당 964.59원인 이날 환율을 적용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4,291만 9,646원으로 한국보다 불과 100만원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엔화 가치가 최근 추세대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의 올해 GDP 전망치가 적중한다고 가정할 때 원엔 환율이 100엔당 943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현 수준보다 2.2% 넘게 절하되는 경우입니다. 꼭 엔저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는 2027년엔 한국이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아시아경제 중기예측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7년 일본을 제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3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일본은 5만 달러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